안녕하세요. 이코 알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복귀입니다. 카이아로 복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상당히 여러가지 일들이 터졌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먼저 근황을 살펴본 뒤에 좋은 부분들, 앞으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좀 불안한 부분들, 좀 취약점들, 이런 것까지 보면서 종합 결론을 내리는 오늘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카이아. 자, 먼저 카이아 최근 소식들을 빠르게 보자면, 카이아 재단이 블록체인 캐피털 등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VC들이 많이 붙었는데, 요건 이제 뒤에 나올 지분 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먼저 소식들을 보자면, 일단 투자를 유치를 했다. 가장 포인트가 된 부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 서머 프로젝트라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들과의 연관성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비중이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테더 발행량도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각 국가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 각광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패깅 코인들이죠. 이 부분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프로젝트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맞춰서 카이아도 이런 VC들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들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서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미니 디앱이죠. 카이아 코인은 미니 디앱으로 웹3 세상을 연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인데 연초에 비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맨 앞에 광고로 내세우고 있는 게 프로젝트 카이아 웨이브, 그래서 카이아 토큰들을 다른 토큰들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게임 같아요. 웹게임 같고, 미니 디앱에 디앱 포털을 들어가 보시면 빅 리워드란이 있어요. 그래서 리워드, 플레이,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 뭐 375카이아 이렇게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카이아를 준다. 그래서 요게 뭐 10만원, 20만원치 카이아를 좀 단기간 안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리워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시작이죠. 처음 유저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자면, USDT, 테더가 관련돼서 카이아랑 전격적인 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DT를 통한 디파이 생태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 수익 상품, 우리가 익히 아는 스테이킹 같은 계열들이죠. 그리고 실물 자살 토큰화, 이거 이제 카이아가 핵심으로 잡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죠. 그래서 RWA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큰화, 그리고 온체인 결제, 온라인 결제도 코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테더와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아가 그리고 있는 생태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라클 브릿지, NFT, 그리고 도구, 인프라, 엔터프라이즈 디앱, 월렛, GC, 그리고 세금 결제, 게이밍, 덱스, 디파이, RWA, 요게 이제 핵심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것들을 카이아가 목표 삼고 진행하고 있는가, 이 단어들만 기억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핵심 단어들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먼저 거버넌스죠. 그래서 좀 투명한 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기존의 클레이튼 재단 때는 좀 재단에 종속되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제 카이아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려고 한다. 통합재단을 설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가져가겠다. 개발자들이 조금 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런 게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실제 활용도라는 건 이제 게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니 디앱, NFT 마켓, 그래서 실사용 사례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말뿐이었는데 클레이튼 이후에 카이아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실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처음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종합해 보자면 아시아 중심의 웹3 요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대만, 동남아, 일본 중심으로 해서 라인이랑 이었죠. 웹3 전환에 용이한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반을 잘 깔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겠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USDT라는 거대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장제적인 위협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앱토스라던가 기존의 바이낸스, BNB 체인이라던가 폴리곤이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도 지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나 이런 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무대가 겹치죠. 그런 부분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규제 환경이 불안정하다. 한국과 일본이 웹3나 NFT, 지금도 코인에 대한 규제나 인식이 되게 좋지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와 불확실성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카카오랑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죠. 카카오라는 대기업과 유착이 돼 있으면 활동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카이아가 가지는 전략의 관점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역량 측면에서는 EVM 호환성이 클레이튼 기반에서 왔기 때문에 높고 핀시아가 UX 경험이 좋죠. UX 경험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바로 라인이죠. 네이버 라인에 유저들을 풍부하게 유치했던 그 경험, 그 UX 경험이 결합되어서 기술력 자체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사용자 접근성도 라인 메신저 기반의 미니 디앱 생태계이기 때문에 웹2를 그대로 웹3로 옮기기만 한다. 이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타 프로젝트와 차별적인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파트너십도 계속 나오죠. 테더 그리고 글로벌 VC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라인넥스트 등과의 협업은 이제 신뢰성이나 확장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딩 이 부분은 아직 전략의 강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초기 단계이지만 카카오 라인 브랜드 파워, 카카오 쪽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라인 쪽은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확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러면 좀 불안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카이아가 최근에 디파이 NFT 서비스 쪽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네오핀의 이탈 가능성인데요. 솔라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오핀이. 그래서 카이아 프로젝트랑 원래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오핀 중심의 디파이 생태계를 좀 크게 가져가고 있던 카이아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그래서 주요 디앱들이 이탈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해외 블록체인으로 가던가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폴리곤, 체인링크 이런 쪽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움직임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격 보존이 안 되는 레이어 1 체인에서 이렇게 네오핀까지 이탈을 하는데 우리가 남아야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사실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되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좀 더 보자면 네오핀은 솔라나 이전을 위한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미지가 실제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거버넌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하는
네오핀 4.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솔라나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솔라나가 가격적으로 더 탄탄하고 시총도 더 훨씬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동성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네오핀 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냐? 네오핀만 뭐 이탈하는 게 문제냐? 가장 대표적으로 넷마블 게임사죠. 넷마블의 마블X 또 카이아 기반으로 원래 지원하던 게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뮤터블 쪽, 원래 이뮤터블 X로 불렀던 이뮤터블 쪽으로 옮겼습니다. 요것도 리스크, 이탈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이제 게임 플랫폼 이스크라, 여기도 베이스라는 다른 체인으로 네트워크를 전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좀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디앱을 미니 디앱을 출시하면서 이제 좀 활로가 트이나 라고 했는데 디파이 쪽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앱이랑 웹3 쪽은 괜찮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디파이, 네, 생태계 측면에서는 지금 약간 위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핀시아 기반 NFT 플랫폼 도시도 요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NFT랑 디파이 쪽에서 보강하는 게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테더를 기반으로 해서 요것들을 보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오핀과 마블엑스의 이탈, 이런 것들, 그래서 트래픽, 유저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 미니 디앱이. 그런 것들을 시총들을 더 올리고 유저들을 붐업시키고 좀 더 막 끌어 모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된 게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유치될 가능성들도 있어요. 다른 코인들이나 다른 게임사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탈이 의미하는 문제점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DAU, 활성자 사용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실사용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약간 건반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 구조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인센티브가 좀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마케팅 커뮤니티의 약세입니다. 마케팅이나 커뮤니티 쪽에다가 확실히 돈을 좀 적게 쓰고 있죠. 기존에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새어나가는 돈을 좀 적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세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카이아는 누구를 위한 체인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셔닝도 아직 정확히 명확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동아시아를 메인으로 타겟으로 한다고 하지만 되게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인 테더와 연결이 되면서 기존의 동아시아 중심의 체인들과는 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중심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동아시아 중심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카이아 측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카카오가 카이아 지분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비트 상장 1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비유동 자산 처분 결정,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업 진단명 카카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카이아 가상자산을 처분하게 되었죠. 기존에 가장 업비트에 카이아가 상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이죠.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이 부분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제 외국 VC에 팔았어요. 그래서 VC들 회사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운용하게 되겠고, 이제 카이아 그 자체로는 카카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 법적인 연관성은
거의 다 끊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독자적인 체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VC에 토큰을 양도했다.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유치한 김치코인이라 부르기 되게 애매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진출 재시동한다. 그래서 해외 중심으로 간다. 우리는 한국 대기업 출신이고 한국에 얽혀있고 이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뻗어나가겠다. VC들과 이 테더 USDT와 함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IR을 벌이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어필을 최근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시장 타이밍,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아시아 웹3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타이밍은 되게 좋아요. 지금은 상승 시기를 잘 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기술 및 인프라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요건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트랜잭션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고 확장성이 높고 호환성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체인들이 아직도 카이아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파트너십과 유통 채널, 아무래도 라인, 테더, 글로벌 VC, 그리고 기존의 클레이튼이었던 그라운드X 마당발이죠. 업계에 벌써 꽤나 오랜 시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커뮤니티 및 사용자 확보, 이 부분에 아직 증명이 안 됐죠. 아직 형성 초기 단계이고, 규제 및 외부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한 규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연장선상이에요. 기회는 있지만 시험대에 있음. 요게 축약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합 판단은 카이아는 현재 전환점에 있으며 방향성 확립 단계에 있고, 이탈한 파트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즈 케이스 확보가 없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요게 오늘의 영상의 가장 핵심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을 한 번 더 짓자면 카이아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웹2의 사용자 기반, 원래 이제 라인, 카카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웹3의 확장형 체인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쟁 프로젝트와 차별화된다. 이런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기존 메신저와 연결을 해서 확장성을 가져가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기적 시점에 있는 프로젝트이며, 이 서비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즈 케이스를 가지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사용자 확산이 성공의 핵심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요거의 길목에 있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어떤 갈림길의 큰 골목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카이아와 관련된 소식으로 오랜만에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영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인들에 대한 영상, 경제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로 방송 활동을 다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알러였습니다.